KF94나 KF80 그게 불편하면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국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천으로 된 마스크를 정부에서 배포하고 실제로 일본인들은 착용도 하고 있고 그마저도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너무 굉장하고 기발하다며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양말을 간단히 잘라서 마스크를 만든다는 해외 영상인데 일본인들은 굉장한 기술이라며 좋아요가 무려 5만 개가 넘고 인기 트윗에서 며칠째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양말 양쪽을 자르고 양말을 얼굴에 쓰는 건데 저게 위생적으로 차단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반응은 최근 양국의 마스크에 대한 사정만 보아도 확연히 비교되기 때문인데 주 2회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는 한국에서는 이제 마스크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고 수요는 감소해서 약국에서도 KF94 마스크가 남는 상황이고 일본에서는 5천억의 세금을 투입해 KF94나 KF80도 아니고 일반 덴탈 마스크도 아닌 천 마스크를 가구당 2매를 배송한다고 해서 아베는 크게 욕을 먹었는데 아직도 배송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이전에 나누어진 천 마스크조차 사이즈가 너무 작고 귀에 거는 부분도 신축성이 없어서 제대로 끼지도 못한다고 또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 마스크를 세탁해서 재활용하라고 무려 경제산업성이 공식 계정에서 세탁법 동영상까지 배포했던 일본인데요. 그런데 실제 받은 마스크를 한번 세탁한 후의 상태가 너무 조악해서 한탄하는 내용들도 충격적입니다. 아니 이건 무슨 천도 아니고 거즈로 만든 마스크인가요? 그리고 실험 정신이 투철한 한 일본 트위터리아는 깨끗이 소독하려고 찜통에서 증기멸균을 했더니 천이라는 마스크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올렸는데 폭소가 나오다가 짠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없어져 버렸다네요. 한편 한국, 일본 양국의 온라인에서는 2명의 서로 다른 일본인들이 올린 트윗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명 모두 일본인이지만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비슷한 일을 체험하고 올린 내용입니다. 먼저 코리안 라이프라는 닉네임의 일본인 유저는 현재 한국의 지방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중학교 다니는 일본인 딸아이가 마스크와 소독제, 소독용 티슈들을 받아왔고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모두 지급된다고 하며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리트윗 2,000회와 5,000여 개의 좋아요가 있었고 특이할 만한 점은 한국 생활을 꾀한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댓글들은 모두 일본인들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반응들을 간략해보면 이웃나라는 이렇게 사용할 돈이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것은 굉장히 좋은 마스크네요. 한국 거리의 뉴스 영상을 보면 상중하 3개의 파트로 나뉜 확실해 보이는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상황에서 저런 좋은 마스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학교나 국가가 주었다고는 생각 못했었어요. 한국 국내 학교 이야기 일본 정부의 능력과는 다르군요. 한국 정부의 행동력에는 놀랄 뿐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일본에서 태어난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문무과학상이 아베의 앞잡이일 뿐이고 거기 선거구 지역 시민으로서 죄송합니다. 게다가 가구당 2장의 천 마스크라니. 또 한 일본인은 한국 방문 시 길거리에서 홍보물과 함께 티슈를 준 것을 잊지 못해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화장지까지 사재기로 구하기 어렵다는 일본의 현실에 일본인이지만 또 안습해져 오네요. 물론 역시 일본인다운 댓글도 있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인건비가 싼 위탁 생산국이기 때문에 재고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이것으로 일본이 열등하다고 생각한다면 놀랄 만큼 유화적인 생각이라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구매력 기준 GDP도 한국에 따라잡힌 지가 언제인데 이 친구도 참 짠하네요. 그리고 아이디가 요르무라는 한 일본인은 한국에서 아직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도 한국에서 자가격리 중 한국 정부로부터 구호 물품을 받았다며 사진을 트윗에 올리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2일 입국한 이분은 아침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는 전화를 받고 현관 앞에 나가보니 상상 이상으로 무겁고 커다란 상자가 있었다며 받은 물품 사진을 올렸습니다. 구호 물품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들었다. 진짜 우리 집에도 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도착했다. 고맙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트윗도 좋아요 3,300회를 받고 1,700회 리트윗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SNS상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역시 반응을 보면 아직 천 마스크 2장도 도착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알아버렸다는 등 두 나라의 방역 대책을 비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한국에 거주 중인 다른 일본인은 자신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트윗을 올린 트위터리아는 입국 때부터 자가격리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취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구호 물품을 받았다며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3월 일본에 일시 귀국한 이후 4월 초에 다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일본에서도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격리자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한국에 따라잡혔지만 이를 갖은 이유로 외면하고 부정하던 일본인들도 많았을 텐데 이 같은 극과 극의 정부 대처와 수준을 보고 자괴감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또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현실을 부정할까요? 은고지 오콘조 이웰라 1954년 6월 13일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MIT 대학원에서 지역경제개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하는 동안 서열 2위까지 오르는 등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나이지리아에서 올루세군 오바산조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인 2003년에서 2006년 그리고 굴럭 조너선이 대통령이었던 2011년에서 2015년 무려 2차례나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맡았습니다. 당시 오콘조 이웰라가 주목을 받은 것은 나이지리아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프랑스 대표 통신사 AFP에 의해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밝혀졌습니다. AFP 통신은 국가의 도둑들이라는 부패 관련 책을 쓴 사라 차에스의 발언을 인용해 오콘조 이웰라는 자신의 부처에서 기술적 투명성 개혁을 일부 최소한도로 완수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녀가 재무장관으로 있을 때 한 달에 거의 1조 1천억 원씩 석유 재정 수입에서 사라졌다. 오콘조 이웰라가 WTO 사무총장 자리에 검토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나는 생각한다.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그녀를 맹신해왔습니다. 오콘조 이웰라가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으로 지내던 때 그녀는 항상 만연한 부패와 싸워왔고 그러던 중 부패 세력에 의해 자신의 어머니까지 납치될 뻔한 적도 있다고 호소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그녀를 부패와 맞서 싸우는 용감한 원더우먼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유명희 본부장이 아닌 오콘조 이웰라가 WTO 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미 중국이 나이지리아를 장악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수월하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투자를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는 채무의 덫 위험성을 걱정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영은행과 국영기업들은 아부자에서 카두나 사이를 잇는 186km에 달하는 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라고스와 카노 구간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토목 공정 집단은 나이지리아의 4개 공항에 새로운 터미널을 건설하는데 나이지리아는 중국으로부터 7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끌어다 썼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함정에 빠져버린 것인데요. 결국 나이지리아가 이 돈을 갚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해지자 나이지리아는 꼼짝없이 중국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위치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가 WTO 사무총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짜 이유죠.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아직 WTO 사무총장 최종 당선 결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전 세계를 돌며 WTO 사무총장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열린 피터슨 국제경제인연구소의 행사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가 더 큰 경제적 포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며 사무총장 취임 후 청사진을 이미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언론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아프리카 언론 All Africa는 한국이 WTO 사무총장 후보를 철수시키기로 했다. 미국의 후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한국은 후보를 철수시키고 대신 나이지리아의 은고지 오콘조 이웰라가 차기 WTO 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지지했다. 라는 황당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후보직 최종 단계에서 사퇴란 없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아프리카 언론들은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며 셀프 자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유명희 본부장이 미국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자축하던 온고지 오콘조 이웰라가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유명희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미국 정부가 최근 외교 통로를 통해 유명희 후보에 절대로 중도 사퇴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단계는 얼마나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는지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후보 둘을 놓고 회원국들이 합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여도 측면에서나 영향력 측면에서나 WTO에서 압도적인 입김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의견이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끝내고 중국의 뜻에 따라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WTO 사무총장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 정철 부회장은 트럼프는 차라리 쉽다. 바이든은 중국에 더 까다로울 것이다. 깡패처럼 굴다가 상인으로 돌변하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훨씬 점잖겠지만 원칙을 강조하면서 더 까다로운 걸 들이밀 수 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폭력배라 지칭했고 중국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고 응징하는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홍콩, 티베트, 신장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인민공화국의 신문 환구시보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유럽, 한국 등 우방국들을 단결시켜 이념적 동맹을 만들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놔둔 채 추가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라며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점은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혼자서 국제기구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기보다는 다국적 연합을 구축해 다국적 틀에서 중국에 공동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도했습니다. 즉 사실상 바이든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오콘조 이웰라가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는 이야기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며 미국이 더 이상 WTO에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아예 미국이 빠져버리는 시나리오도 예상됐지만 바이든은 미국의 국제기구 가입에 적극적인 동시에 국제기구 내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자본으로 뒤덮인 나이지리아 대신 최우방 국가인 한국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대놓고 한국을 특별 대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 중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의 패권 싸움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해 영국, 콜롬비아, 독일, 이라크,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이 국가들에는 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는 미국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미 베트남 GDP의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GDP 기준 동남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는 이틀 전 세파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파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FTA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협력으로 한국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네시아 측은 아구수 장관이 한국 인도네시아 세파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최국 대우국가로 지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 한국 아세안 FTA보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시장 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단숨에 높이게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